네,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장례가 지난주에 치러졌습니다. 8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과 판박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이번에야말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장에 뉴스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박서희 캐스터.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재훈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1일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년 넘게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이 위기 징후를 보였지만 이런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여기서 복지라 하면 이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아무래도 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신청주의, 그다음에 거주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보니까 이 주거불명인 상태였었고 이분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웠고 거기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하기가 어려웠고 또 본인들이 신청 기피를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거주지로 옮겼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건데요. 신청주의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는 사실 이제 그 신청주의가 이제 기본으로 어느 나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차, 이제 결국 이제 발견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이번 경우에는 특히 이 비대상자 등록 기준이라고 해서 집에 찾아갔더니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그 조사를 종료를 하고 비대상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분들의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쉬웠다.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송파 세 모녀 사건인데요. 이 이후에 제도 정비가 이뤄졌는데도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많이 제도가 개선이 된 거 맞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웃 공동체의 관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전화를 주민센터나 구청에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이제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추적 전담팀을 맡는다든지 이런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 보조하는 그런 어떤 인력 확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제도인데 사람을 보완하는, 인력을 보완하는 조치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광역시도, 경기도가, 이번엔 경기도가 되겠죠. 예를 들면 광역시도 차원의 전담 추적팀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비대상자 등록 기준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개정을 해서 이런 추적팀들이 끝까지 이분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추적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웃들이 무엇보다 이제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은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돼요. 본인들 동의 안 받아도. 그러면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신청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이 상황을 판단해서. 그래서 이웃에 대한 어떤 관심,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그런 눈길을 한 번씩 돌려보는 그런 어떤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